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멍청하고 누가 더 똑똑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약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뭐를 사람들이 약해하는지 알아요. 이건요, 제가 냉소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거리두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돈을 쓰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멤버십, 스터디 커뮤니티, 뭐 자기계발 모임, 뭐 비공개 뭐 회원 모임 이런 거 많잖아요. 매력적인 서비스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모임을 주최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똑똑해 보이고 뭐 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도움이나 인사이트나 영감을 줄 것 같은 그 기대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랬고, 그래서 결제를 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요. 뭐 콘텐츠는 기쁠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설프고, 피드백도 뭐 받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그 피드백에 대한 결과가 잘 안 느껴지고, 그리고 진정성이 점점 흐려져서 약간 장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왜 샀냐 그러면, 너 팬심으로 돈 쓴 거 아니냐, 너가 그 사람만 좋아서 서비스에 대한 구조나 산출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보고 결제한 거 아니냐, 너무 쉽게 속은 거 아니냐, 맞는 말도 있거든요. 돈을 쓰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게 맞죠. 결과물을 보고 해야죠. 사람의 매력과 서비스의 품질은 구분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정말 이거 결제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개인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이슈를 단순히 산 사람이 멍청해서 쓴 거다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개인 책임이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결제는 본인인 내가 누른 거예요. 내 돈을 쓸 때는 내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면 요즘에 유료 커뮤니티나 어떤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상품만을 파는 게 아니고, 콘텐츠만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주최자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룹의 소속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모임에 주최하신 분처럼 좀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부분을 나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대가 강합니다. 댄 에리얼리 작가의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비합리성은 무작위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꽤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의 감정, 기대감, 그리고 그 결정에서의 나왔던 그 맥락에 의해서 크게 흔들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책 소개에서 보면 취지가, 이 책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그 믿음과 신념에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거는 미묘하지만 강한 속임수를 다루는 책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가져와서 보면 우리는 콘텐츠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대감을 삽니다. 생산한 사람이 뭐 있으니까, 만들고 운영하는 서비스도 좋겠지,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나한테도 뭔가 의미 있는 도움을 주겠지, 돈이 안 아깝겠지. 그게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서비스는 결과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강의라면 커리큘럼 있고, 커뮤니티라면 운영 방식이 보여야 되고, 멤버십이라면 내가 받는 것 주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 멤버십은 이 지점이 굉장히 애매해요. 완성된 산출물이 없어요. 물론 텍스트로 소개는 하죠. 어떠한 것들이 어떤 걸 하겠다. 그리고 플러스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할인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초기 멤버에게만 열리는 기회라고도 이렇게 땡기는 거죠. 지금 들어와야만 앞으로 이 가격,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인 장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전부 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로 초기 멤버와 함께 의미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산출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근거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터의 말투, 이미지, 그 사람의 지적인 매력, 그 사람의 추진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팬들의 규모,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 있는 그 산출물의 빈자리를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산출물을 보고 결정하라는 교훈은 맞는데, 초기 상품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산출물이 없으면 운영 태도를 봐야 되거든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키는가, 불만을 말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는가, 초기 멤버를 그냥 단순히 나한테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파트너십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하는가, 돈을 받은 뒤에도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가, 피드백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 반영돼서 유저들에게 그걸 체감되게 하는가. 그게 없으면 초기 멤버십은 이렇게 될 리스크가 있어요. 결제 전에는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초기 멤버죠, 이렇게 하지만 결제가 끝나면 이미 돈 낸 사람들처럼 다뤄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단순히 뭐 내용 때문에 뭐 화가 난다라기보다 내 기대감이 이용당한 느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그저 돈으로 환전되는 느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게 좀 큰 불쾌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죠? 사람의 매력과 서비스 품질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운영을 잘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판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시장은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상품의 중심으로 세워요. 브랜드보다 사람이 앞에 나오고, 회사보다 창업자가 앞에 나오고, 서비스보다 세계관이 앞에 나옵니다. 결과물보다 이 사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먼저 팔리는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잘 팔리잖아요. 우리는 또 회사의 로고보다 얼굴을 믿고, 설명서보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믿고, 자료보다 서사를 믿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료 콘텐츠에서 엄청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막 공유를 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뭔가 있구나, 뭘 알고 있구나, 다르구나라는 느낌 들죠? 그러면 유료 서비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실제로 구성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료도 이 정도인데 유료는 더 좋지 않겠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료 콘텐츠를 잘 만드는 능력과 유료 커뮤니티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 짧고 강한 말을 잘하는 것과 돈을 받은 뒤에 꾸준하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저 사람에게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로 인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감탄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제는 사람에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제는 구조와 산출물을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 기대가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왜 컸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좋은 정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 나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다, 괜찮다라는 확신이나 마음의 위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면 그 사람에게 단순한 정보 그 이상을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곁에 있으면 좀 내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의 그룹 안에 들어가면 나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의 관점을 가까이서 보면 내 삶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건 어리석다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의미와 방향을 찾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이 불안이 너무 쉽게 상품화 된다는 겁니다. 내 커리어에 대한 불안은 커리어 강의가 될 수 있고, 연애에 대한 불안은 연애 컨설팅이 될 수 있고, 돈의 걱정에 대한 거는 투자 리딩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외모 불안은 성형이나 시술과 관리 상품이 될 수 있고, 자존감 불안은 멤버십과 커뮤니티가 됩니다. 물론 이 시장 전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거 절대 아니고요. 좋은 강의도 있고 좋은 커뮤니티도 있고 실제로 도움되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불안이 클수록 검증은 약해진다. 사람은 여유 있을 때만 따져봐요. 불안할 때는요 붙잡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했다는 말은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전에 믿음의 종류를 구분하자. 좋아하는 믿음과 결제하는 믿음은 다르다. 좋아하는 믿음은 내 감정이고, 결제하는 믿음은 검증이다. 저 사람 말이 좋아, 저 사람 관점이 좋아, 저 사람 되게 에너지 좋아, 성향 좋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돈을 쓸 때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받는가? 그게 언제 제공이 되고, 운영자는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환불 기준은 명확한가? 이미 제공된 결과물이 있는가? 없다면 최소한 운영 계획은 구체적인가? 이 질문의 답이 흐려버리면 결제도 미뤄야 되는 게 맞다. 감탄은 바로 해도 되죠. 결제는 늦게 해야 됩니다. 이건요 제가 냉소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거리두기입니다. 이걸 개인 문제에서 구조 문제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팔랑귀라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 상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플랫폼은요 사람의 캐릭터를 키워줘요. 알고리즘은 강한 말, 독특한 분위기, 매력적인 서사를 더 멀리 퍼뜨리죠.
크리에이터는 계속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시청자는 정보보다 사람에게 정이 먼저 들어요. 쉽게 말하면 플랫폼은 이 사람 계속 보고 싶다, 이 감정을 키우는데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느 순간 결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자기계발 문화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은 모든 문제가 개인의 성장 문제처럼 보입니다. 돈을 못 벌면 네가 공부를 덜 해서, 불안하면 네가 마인드셋을 못 잡아서, 관계가 힘들어 네가 매력이 부족해서, 인생이 막혔어 너가 실행을 안 했잖아. 쉽게 말하면 사회는 실패도 불안도 전부 개인관리 실패처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답을 찾습니다. 나를 바꿔줄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아는 사람, 내 삶에 방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때 멋진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방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사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방향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내면 자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커뮤니티 입장권은 받을 수 있다. 라이브 방송 볼 수 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성, 판단력, 자존감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실망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취약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약하고 이 투자만 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약합니다. 이 시술, 이 관리만 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에 흔들리기 쉽죠. 어떤 분은 연애에 약해서 이 방법만 알면 당신도 번호를 물어봤을 때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멍청하고 누가 더 똑똑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약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뭐를 사람들이 약해하는지 알아요.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돈의 언어로 다가오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모임이나 소속감의 언어로 다가오고, 막막한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라라는 방향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100% 안 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어렵죠. 당연히 내가 강한 분야에서는 냉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좀 어려운 분야는 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논리도 한번 같이 좀 보면, 어떤 분은 이래요. 야, 그래도 그거라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커뮤니티가 도움이 되고 위로일 수 있지 않냐. 완벽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혼자보다 낫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위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불투명한 운영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실망과 불안이 묻히면 안 된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그래도 외로운 사람들한테 위로는 됐잖아, 이 말은 판매자가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돈을 받았다면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했다면 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 멤버를 모집했다면 최소한의 존중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람의 불안, 외로움, 인종 욕구를 건드리는 서비스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사고 파는 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시간,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멋진 사람에게 영감을 기대하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기 전에는 냉정해야 된다. 사람은 그저 관심으로 보고 결제는 산출물로 하자. 산출물이 없다면 운영 태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운영 태도가 좀 애매하다? 결제 미루는 게 맞죠. 그리고 이미 후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웃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간절해서 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가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신뢰가 깨졌을 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필요한 거는 차가운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좋은 소비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